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감. 저는 참 이게 약한 것 같아. 저는 전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게 원래 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경영학 박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략이 전공입니다. 전략이란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경영학에서 전공 뭐 했냐 그러면 전략했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경영학 학문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의사결정학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단어 붙이면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본인 어때요? 전략 전공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너 어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이상하죠? 똑같은 단어가 이제 정치라는 단어예요. 외국에, 뭐 해야 되죠? 그 유학이나 이런 데 다 이야기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고 중앙에 잘 중정하고 시중하고 이렇게 정치하기가 좋게 나오는데 뭐 하세요? 정치합니다. 그럼 괜찮지? 너 어때?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단어가 이상하죠. 이게 바로 이제 전략과 정치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내면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이길 수 없다는 게 이제는 호감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 호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값이 아무리 비싸도 좋아하는 회사 걸 사게 돼 있잖아요. 그 호감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하시는 게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인간적인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로버트 바르가바라는 인도 사람 같죠? 인도 사람이 쓴 책입니다. 5개만 하면 된다. 5개만 하면 된다. 전략보다 호감이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truth.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된다. relevance. 그리고 이타성이 있어야 되고 단순성이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잘 보세요. 진실한 거는 알겠어요. 사람이 진실하면 왜 거짓말 안 하니까 좀 덜 전략적이 되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이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이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 다음 달에 이제 그 하늘을 품어라 하고 그리고 유학 경영에서 답하다. 유학 경영에 답하다라는 책을 해서 유학과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 책은 그 하늘을 품어라에는 챕터가 4개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내용이 요즘 좀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절이 이제 교육을 안 시켜서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예절이 좀 발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겸손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정신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손해볼 줄 알면은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수신입니다. 수신. 자기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좀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의가 바른가? 예절이 바른가? 괜찮은 사람이죠. 좀 겸손한가? 저는 3살 때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겸손한데 그걸 쓰면서 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겸손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겸손하죠. 요즘 자기 피할 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 손해볼 줄 알면 그죠? 그게 어지린자거든. 조금 전체를 위해서 생각할 줄 알면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수신의 도입니다. 그 3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음 달에 그 서평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요게 주역괴입니다. 절괴, 겸괴, 박괴인데 3번째 박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우리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경영하고 엮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타성이죠. 이타성. 근데 단순성하고 타이밍이 왜 이게 호감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강의를 들으실 때나 책을 읽으실 때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애기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읽으면 책 몇 권 읽었니 이거 묻거든. 그거만큼 바보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오늘 10권 읽었다가 어머니가 무조건 잘했대. 10권 넘기고 와. 뭐 읽었니? 책 제목도 몰라. 내용은 더더욱 몰라. 그건 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를 읽어도 5개가 주제다 그러면 요 5개의 제목을 가지고 전체 책을 읽는 것에 10분의 1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 자기가 생각을 하고 프레임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맞춰 나가면요.
나중엔 책을 굉장히 빠르게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5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 5가지의 아이템이 호감에 관계될까?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스 11이 굉장히 싸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 아는 사람을 써서 그렇다. 그죠? 우리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답을 찾아내야 된다. 신규 사업을요, 누가 성공 못 시켜요? 돈 많이 주고 시간 많이 주면. 그거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내는 게 중요한데 오션스 11이라는 영화는 정말 출연료를 거의 주지 않고 주연급을 12명이나 캐스팅했지만 인간관계로 다 풀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됐다라는 거죠. 뭐 줄리아 로버트 $20 지폐 한 장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감을 어떻게 이끌어낼까를 지금부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해라. 진실해라. 마크 트웨인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면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링컨이 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을 한 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한 사람을 긴 시간 동안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을 긴 시간 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속이면 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속임을 성공한다고 해서 자신이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진실성에서 멀어지면 호감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도미노 피자가 2009년에 피자 크러스트의 맛은 골판지고요. 토마토 소스는 케첩이다. 케첩 맛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직원들이 배달할 피자에다가 이제 막 역겨운 짓을 하는 이 도 돌리면서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이게 막 장난치는 낄낄대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유튜브로 공개가 돼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우리도 지금 최근에 식품 사건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회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했느냐?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질 때 정면 돌파를 합니다. 포커스 그룹의 악평을 그대로 방영해냅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있는 대로 비판하잖아요. 다 방영합니다. 두 번째, 그 악평을 들은 도미노 내부의 직원들의 느낌을 전부 솔직하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이걸 구성원들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 피자를 출시를 하면서 이 그룹들에게 재도전시킵니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적이죠.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다시 생각하고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어디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회사의 모습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사점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굉장히 그냥 덮어두면 넘어가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한 거하고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는 지금의 시장은 다 까발려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개선의 모든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품의 구매로서 반응들을 고객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상 밖의 솔직함. 예상 밖의 솔직함. 우리 정말 맛없는 피자였고요. 정말 더러운 피자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소구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성. 관련성은 당신이 하는 일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하는지를 따라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관련성은 어떤 거냐. 이걸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특히 라포르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오셨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터져도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은 절대로 수를 하지 않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다? 서로가 연관되는 relevance. 그 자체가 호감도거든. 이 사람 내 말을 들어줬었고 이 사람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사람 나를 위해 썼다라고 하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법적인 소송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적극적인 경청.
의미 있는 관점, 그리고 주변 맥락, 컨텍스트를 봐라. 무슨 소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행동과 말을 중지하고 상대방의 말을 올인해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려면. 그 다음에 말을 가로채지 말고 듣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니고 말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라. 기자분도 몇 분 와 계신데 중요해요. 내가 궁금한 거 계속 질문하면은 질문이 끊겨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싶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듣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서 결국은 내가 궁금한 것까지 다 듣게 돼 있다고.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더라. 렐리번스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더라?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듣게 해주는 것이더라.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랩핑 해주는 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는 거. 요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미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라. 의미 있는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호감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 같은 경우에 타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노드스트롬에서는 사실은 노드스트롬의 그 사훈이 아니에요. 근데 노드스트롬 거라고 심지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드스트롬의 사훈은 1번 고객은 옳다. 사훈 2. 그래도 네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고객은 옳다. 3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옳다고 생각해도 1, 2번 다시 봐라.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고객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뭐가 왔냐면 사람이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반품해 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린 타이어를 판 적이 없어요. 타이어를 판 적이 없어. 근데 타이어 여기서 샀다고 물러달라고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기했잖아. 고객은 옳다고. 얼마에 사셨어요? 하나당 100불에 사서 400불에 샀다고. 400불 돌려줍니다. 400불 돌려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옛날에 타이어 자리였대. 타이어 우리로 보면 타이어 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자리를 밀고 백화점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기 산 거 맞지? 고객이 옳아요. 물어줬습니다. 400불을 물어줬죠. 전국의 방송을 얼마나 탔는지. 노드스트롬은 고객을 위한다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심어줬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다?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점. 저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맥락, 그 스토리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요 맥락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중요한지 안 한지를 하는 거는 맥락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말이 나오기 전에 뭐를 잡아줘야 된다?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맥락을 잡아준 다음에 컨텐츠를 던져라. 라는 게 이제 관련성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객과 나는 라포르가 형성이 되더라. 라포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동지의식이 형성된다. 그럼 어떻게? 호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타성인데요. 이거는 뭐 쉬울 것 같아요? 이기심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나쁜 것도 알 수 있다. 알게 되었다.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너무 강해지면 경제가 넘어가죠. 요즘 자본주의 비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먼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타성이 없는 자본들이 경제를 갉아먹는다. 라는 거죠. 코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매장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 같습니까? 1평방 스퀘어 미터당 1m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점포. 예? 총각내 야채 가게. 제주도 면세점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제주도 공항 면세점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사실 더 바짝 추격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코스코 양재점입니다. 이건 발 디딜 틈이 없죠. 월화수목금토 10시부터 완전히
9시, 10시부터 바글바글바글한데 이 코스코가 왜 이렇게 그 인기가 있느냐. 윤리적인 회원제 소매점인데요. 재밌는 게 브랜드 제품은 14% 이상, 자사 브랜드 상품은 15% 이상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10% 수익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면 그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규제예요. 우리가 10%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번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땡겨. 때가 왔다, 땡기자. 얘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10% 넘을 것 같다. 너 경영 잘못한 거래.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괜찮죠? 직원 급료가 미국 최소임금의 2배고요. 경쟁사보다 1.5배를 줍니다. 전 직원 건강보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미국은. 우리처럼 우리나라 같이 천국에 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건강보험, 복지혜택, 이직률이나 절도 비율이라 그러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 백화점 쪽에서 오신 분들 아시지만 참 백화점하고 호텔에서는 퇴근하는 직원들 이 몸수세가 엄청 하지 않습니까? 실버웨어라 그러죠. 그거 막 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백화점은 뭐 더 하죠. 봉투 들고 절대 퇴근 못 합니다. 절대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요. 근데 코스코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회사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15%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하고 있고 매장도 평균 2배 정도를 벌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다? 10% 상한이 있어. 그걸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코스코의 CEO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객들을 잘 보살피면 주주들도 결국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가에 신경을 쓰지만 이런 기본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코스코의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단순성인데요. 단순성.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호감을 갖는데 단순성이 왜 중요할까? 고민을 해보면요. 완벽함이란 보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번 달 서평이 사실은 주제가 그 심플 경영이었습니다. 심플 경영, 단순 경영인데요. 이게 바로 생텍쥐베리의 우리 어린 왕자의 저자가 한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단순함이 곧 궁극의 정교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지만요. 사실은 호감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예, 필립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동의 용이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단순성, 단순함. 이거 단순화 그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단순무식하게 만들자. 단순화 자문위원회에서 존 마에다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단순함의 법칙이라는 그 존 마에다 교수를 불러다가 단순함에 대한 강의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관적인 이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네. 그래서 소비자의 삶까지 단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브랜드가 65위에서 41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가치 상승 보이십니까? 심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심플하면 좋아하더라. 복잡한 건 싫어하더라. 그게 뭐다? 호감을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립스가 처음이다랍니다. 스티브 잡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타이밍. 이것도 무슨 소리야? 호감에 중요한 건 타이밍이래. 다시 올려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타이밍 말이야. 애니타 로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애기 엄마였어요. 애기 엄마가 이렇게 등에 애를 업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을 계속 빵꾸를 놓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 사업을 못하다가 결국 남편이 돈 빌려서 시작한 게 바디샵입니다. 바디샵을 시작하고 지금은 에스로드인가 로레알에 팔았나요? 로레알 팔았죠. 팔고서 이제 됐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던 건 뭐다? 동물 애호가. 우리는 절대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연료만 원료만 씁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호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함,
1단계 절박함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저거 아세요?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한 100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영화를 보시든 뭘 보시든 완전하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딱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간호해 줄 때. 그죠? 아팠는데 옆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그럼 100% 이제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공경에 빠져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못 헤쳐날 때. 그때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외딴 섬에 이제 떨어지죠. 둘이. 그럼 그걸로 끝인 거지 뭐. 여기 아니면 안 될 때. 그래서 공포심에 의해서 뭘 잡아줘야 돼요? 의지하게 될 때. 두 가지 경우에는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영화 장사가 되는 거죠. 공포영화관에 끌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심장이 약해서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절박하게 만드는 거.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타이밍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호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라이코노믹스라고 얘기했는데 호감 경제학입니다. 호감이 전략을 이깁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Q보다 EQ가 좀 중요하다. IQ 높은 사람하고 EQ 높은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하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머리 좋은 놈하고 아주 인간성 좋은 놈하고 경쟁을 하니까 누가 성공하더라? 당연히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이 높겠죠? 어느 정도로 높으냐? 85%가 EQ가 높은 사람이더라. 고객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장정민 저자님처럼 막 그냥 밥 먹다가도 통장에서 5천 1억을 꺼내서 1,700 날리고도 뭐 적게 날렸네 이러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된다? 구수해야 된다. 감정 소구를 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IQ보다 EQ가 중요하고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조직 내에서 정말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에 지금 인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 시사점이지. 아니 호감을 전략을 이긴다 다 동의했어. 그러면은 그 남의 얘기고 우리 회사는 야 실적이야 그러고 쫙붙여. 그럼 성공할 거냐?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지.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첫걸음은 우리 조직 내부의 직원들의 인성이 높아야 된다. 인간성이 높아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절박한 타이밍도 중요하고 관련성도 중요하고 이러한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습니다. 어때요? 애플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천만 대를 그냥 아이폰 6 팔아내고 그게 뭐 밴드 게이트라고 그러대요. 막 구겨진다고. 그래도 있는 대로 팔아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팔아지겠으면 최고의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4가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성능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호감도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지금. 호감도 경쟁에서. 그럼 국내는 어떨 거냐? 국내는 어떨 거냐?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호감도 경쟁에서 정말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내가 야씨 딴 거 쓸 게 없어서 너희 회사 거 쓰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호감도 경쟁에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인성, 우리 직원들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멀리 경제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년의 경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장정민 저자님을 모시고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정말 심도 있는 우리 그 고객 마케팅 전략을 고민을 한 이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시도 단어 하나만.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호감에서 우리가 전략을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주제였고요.